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에서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좀 금지 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제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필 규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법안이 좀 뭐 114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안 읽어보고 그러면 문제 없다 이렇게 의결을 한 건가요? 저는 저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인 논쟁거리였고 또 이 많은 피해자들이 또 대통령이 하시는 X에 직접 또 글을 올리기도 했고 예. 자 그리고 대통령이 물론 외해 순방 중이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국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마 본인도 아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봤겠죠.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 안 읽어봤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없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자 이번 이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적으로 여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겁니다. 즉 검사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자, 기소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해서 형사소송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화 오고 가는 중에서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9개 정도가 가동 중에 있는데 그러면 10월 2일 되면 이 합동수사본부가 전부 다 이제 가동을 못하느냐 검사가 나와서 네. 이제 그 문제를 물으면서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법은 검사의 수사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런 논쟁은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했어야 될 논쟁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저런 식의 어떤 토론 장소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아니 그거 검사가 이거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다 해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지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오고 왔어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요. 이날은 이 전자간보에 이미 법이 게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요. 그 서명된 법안이 전자간보에 4일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법안은 실행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는 안 읽어봤다? 그러면 안 읽어보고 물론 전체를 다 보진 않았겠지만 개정된 중요한 내용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것들은 민정수석한테 브리핑을 받았을 텐데 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을 텐데 과연 그런 과정이 없었는가에 대한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사실 뭐 대통령 말을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 심사 과정이 너무 속전속결이어서 정성호 장관도요.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걱정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은 현장의 그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걱정이다 진짜. 걱정이다 진짜. 당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대놓고 뭐 할 수 없고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는 거. 조문 하나 바꾼데 내가 다 했는데 이건 무슨 뭐 완전 이렇게 바꿨는데 수위 몇 번 하고서 진짜 너무 걱정이 돼서 진짜. 네, 빛의 속도라는 말을 참 여러 번 하셨네요. 소위 몇 번 하고 이 중요한 걸 확확 바꿨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장유미 대변인님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다 알면서도 혹시 두 사람이 좀 약속대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해석도 나오는 건 들었는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본인이 읽어보지 않았다는 건 좀 우회적으로 본인의 어떤 의중을 드러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있는 그대로 그 발언을 해석하면 저희가 국무회의에 이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 많은 법안들을 대통령이 다 읽는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해명 내용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그 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고 이게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만 딱 떼서 보면 이 본류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헷갈려 하시나 그런데 그 맥락이 아니었잖아요. 예. 합수본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에서 거론되진 않았지만 특검 같은 경우에 검찰이 파견되고 합수본에도 검경 수사로 같이 이제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였던 거고 이제 그 디테일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채워 나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윤호준 장관은 문제 없다 그랬어요. 검찰이 공수처로 바뀌어도 수사와 무관한 기관이 아닙니다. 네.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한 이 업무를 협동으로 경찰과 할 수 있다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혹여나 이거 증거로 못 쓰는 거 아니야라는 게 주무부처 장관인 정성호 장관의 문제 의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규정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어떤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정영지 변호사님,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 법안 안 읽어봤는데 이렇게 조금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은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 읽어보셨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정된 형소법 저는 안 읽어봤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본인이 안 읽어봤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읽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 말이 안 된다고 하고요. 이어지는 말이 맥락을 보면 안 읽어보신 게 확실한 게 검사는 수사기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다가 3번이나 물어봤어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이렇게까지 물어봤으니까 네. 핵심이 뭡니까?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모르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르니까 3번이나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숙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청와대 해석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가 되냐면 엊그저께 화요일 날 국무회의 있었잖아요. 그때 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삼권 분립에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헌정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요. 제가 봤을 때 법률가라면 누구라도 헌정질서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검사에게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어요. 네. 영장 청구권은요. 수사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헌정질서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무 걱정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 앞에 진짜가 붙었어요. 진짜 너무 걱정된다. 그다음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앞으로가 문제다. 요즘 너무 걱정된다. 진짜 우리 사법체계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다. 오랫동안 못 견딜 거라고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저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를 갖다 위협하는 그러한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민정수석 불러다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부권 행사를 안 하셨으니까 결국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안 한 것이 아니냐. 저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요. 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인 나도 그 긴 법안을 다 읽었는데 대통령은 안 읽었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 이게 만약에 거부권을 거부하고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1년에 놓여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시 대선에서 누군가 다른 당에서 선출이 된다면 이거 다시 살리지 않겠어요? 61% 이런 식으로 모든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약으로 정치인이라면 내세우겠죠. 네, 김진주 씨는 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다 꼼꼼하게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나도 읽었는데 대통령은 읽지 않다니 그렇다면 위법 사유 없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법안 안 읽고 이걸 의결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누구 이름이 갑자기 정익진 변호사 말은 예. 본인의 주장은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반복해서 물어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냐? 네. 조항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제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전체를 안 읽을 수는 있죠. 그건 저는 동의해요. 다만
주요 내용에서 보고받고 아니면 업데이트 되는 과정, 지금 뭐 정성호 장관도 얘기했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새로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 과정은 요약된 본들을 쭉 받아봤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논의도 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저 피해자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험성을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이거 보안 소건 없으면 위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계속 했던 것은 네. 법안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지금 정성호 장관 예를 들면 대통령이 검사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라고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 번 확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체 수사의 법적에서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정말로 금지됐다라고 명시돼 있냐 문자적으로 그걸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전체 114페이지 중에 검사의 수사권이 금지라는 말이 있느냐. 뭐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이건 판단입니다. 이건 뭐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혹시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 없느냐고 물어봤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예를 들면 네. 검사들이 뭐 조금이라도 수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 혹시 없을까? 라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항조항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하게 다 살펴봤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내용 전체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피해자 되시는 분이 말씀하신 걸 대통령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실현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정성호 장관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정부가 뭐 예를 들면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왜 바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발견되면 바꿔야죠. 그게 예. 뭐가 됐든. 네.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야 그럴 수 있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이나 편의에 불이익이 오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안 읽어봤다는데 왜 자꾸 해석을 해요? 아 본인이 안 읽어봤다고 그러게요. 그러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 조항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다른 거 뭐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뭐 공소 기각 뭐 이런 거 읽어볼 필요 없고 검사에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예. 그게 잘 핵심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해요? 잘 핵심인데. 그게 가장 핵심이었는데 금지의 명시가 명확하게 조문에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저는 봐요. 정확한 어떤 단어에 그렇죠. 대해서 그걸 물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예. 해석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안 해석하려고 읽어봤다잖아.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안 읽어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려고 예. 이게 안 돼 아니 있는 두 분 거예요. 싸우시지 말고요. 안 싸워요. 예. 저 이현정 의원하고 네. 생각하기 그냥 때문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있는 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정치인의 말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해석도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 세계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맞나?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일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야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피해자가 났을 때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그 책임은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고위에서 장동혁 대표는요,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굳이 히틀러 사진을 저렇게 내걸고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 얘기 들어보면 공소 취소 뒷거래설이 또 등장을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소 취소 뒷거래가 좀 의심된다 이런 주장을 펴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정신 세계를 모르겠어요. 제가 제 정신 세계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정신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정신 세계에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전 조광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히틀러가 왜 나옵니까? 히틀러가 나오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히틀러가 나온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하실 때 형사사건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 한번 쓱 봐도 형사소송법 일반 사람들보다는요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 중요한 일반법을 절차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해야지 여기서 불쑥 히틀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공소 취소 거래설 같은 거는요 예. 증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 본질을 흐리니까 민주당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라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네.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 비판을 하려면은 제대로 좀 아프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비유를 갖다 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할 말만 만들어줬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배경에 전당대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장유미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안 했을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의 주장은 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의 강선 지지층들이 표결집이 확실히 일어나서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뇌피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전망을 이제 해석상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저희가 수십 년 동안 했었습니다. 소위 몇 번으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논의 과정이 대단히 길었고 그리고 국민 편익과 범죄자를 색출하고 이런 수사 문제를 어떻게 전당대회에 연동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모를까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그 맥락이 있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게 굉장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라고 그 원인을 전당대회에서 찾는 건 좀 어색한 전망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어떤 법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국민에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를 좀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좀 들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굳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당대회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전당대회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아마 대통령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종합해서 이 문제에 대한 뭔가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모든 아까도 좋은 의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좋은 의도도 아니에요. 보면 결국은 검찰을 악마화해서 검찰이란 전체 조직을 예를 들어 특정 검사라든지 일부 정치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건 모르겠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영역의 일, 즉 검찰은요 기본적으로 한 1% 정도의 정책 수사를 하고 99%는 민생 관련 수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좋은 기능까지도 전부 다 지금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 말씀은 조금의 어폐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들 10월 2일 이후에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국선 변호인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선 변호인들요 한 사람당 사건이 수백 개씩 합니다. 그분들 제대로 이렇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선 변호인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남편이 변호사고 하니까 당연히 협조받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 그럼 국선 변호인 받고 자기는 그러면 남편 협조받나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법의 공포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다음 총선이나 정책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대통령이 인식 못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정말 실제로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아마 다시금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좀 어떤 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은요,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민주당의 사적인 복수심으로 이 법안이 탄생했다. 복수심 마케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화이팅! 검찰개혁 완성한 날입니다. 저 너무 잘했죠? 법사위원장 시켜주신 덕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오늘을 알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야기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도 바라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범죄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적인 복수심을 마케팅 삼아서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악마화를 하고 법안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한동훈 의원뿐만이 아니라 천하람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법안을 개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두 사람의 주장에 좀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납득은 안 가죠. 저분들의 주장은 이제 사적인 복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모든 검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부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정치 검찰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목적을 위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예를 들면 누구죠? 유호성 씨 사건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예. 예전에 있었던 사건 그런 사건들처럼 본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걸 통해서 특정 정치인을 어떤 형태로도 막 몰아붙여가지고 범죄자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만 가지고서 그랬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잠깐 멈춰 있긴 합니다만 사실 조작 기소 관련된 특검도 그렇고요, 청문회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된다 하면 더 많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청문회 당시에도 회유하는 듯한 정황이 있는 녹취록도 나왔고 이랬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지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안타까운 어떤 서거 이 문제 때문에만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전체 검찰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검찰들의 행태가 결국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요,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검사 탄핵을 언급하면서 실명까지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들 탄핵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다시 탄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검증 좀 한동훈 해주세요. 탄핵하려고 그랬는데 나가버렸네. 자. 강백신, 어미준 기다려. 네. 두 명의 검사 실명을 거론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검사들 많이 좀 탄핵됐던 기억이 나네요. 탄핵 소추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정영지 변호사님, 근데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적인 감정이 충만해 보인다고 전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이 없어졌습니다. 아직은 있어요. 하지만 10월 2일부터 없어지니까 지금 8월도 벌써 6일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9월,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럼 검찰청 없어졌는데 강백신, 어미준 이 두 사람이 검찰에 계속 남아있겠습니까? 검찰청이 없어졌는데 간다라고 하면 공소청 가거나 중수청 가거나 그전에 제가 봤을 때는요. 변호사 개업할 것 같은데 그럼 탄핵이 되겠습니까? 탄핵하려면 좀 빨리 좀 하세요. 왜냐하면 서두르지 않으면 이 두 사람 탄핵도 못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옛날 일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냐고요.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지 벌써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 뭐하고 이제 와가지고 검찰이 없어져가지고 검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무슨 지금에 와가지고 탄핵 운운하는 게 이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황당하고 날도 더운데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빨리 저는 탄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탄핵도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 드니까요. 네. 꼭 그냥 변호사 개업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연일 노무현 마케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굳이 한동훈 의원 말에 맞장구 칠 필요 없다 이런 무대응 전략인가요? 그런 기류가 있고 사실 맞받아칠 논리적 근거는 상당히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수심에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었을 때 그 폐해가 축적됐기 때문에 검찰을 악으로 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폭주했을 때 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서 제도 재판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누가 누굴 미워해서 누구를 으름장을 놓기 위해서 그런 인식이야말로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김용민 의원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갔잖아요. 예. 그리고 법안을 다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좋아하실 거라 얘기했잖아요. 한병도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인정한 겁니다. 결국 이 법의 출발점은 노무현 대통령 출발했는데 문제는요. 노무현 대통령 그 사인 곽상원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 출발 때 노무현 대통령은 늘 이 균형감을 중요시했습니다. 즉 경찰이 그때요. 수사권 달라고 엄청나게 정권에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아니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긴다. 적절하게 두 기관이 견제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까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경찰에 그럼 누가 감시를 할까요? 누가 견제해요? 경찰은?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이 지금 수사 암장하고 안 하면 누가 견제를 할까요?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검찰이 뭔가 독주한다라고 지금 본인들 검찰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경찰 독주하면 경찰을 없애버릴 건가요? 똑같은 논리로 하면 경찰 없애야죠. 독주하면. 그럼 누가 수사하고 누가 범인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모든 조직과 모든 어떤 권력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네. 근데 하나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곽상원 의원이 우리 장인은 그런 뜻이 아니다 지금. 그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검수한 박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조국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고 예. 그런 변명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검찰 내부는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고성 발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제도 설계는 국회에서 했으니 그게 현실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라. 검사들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반발하는 것 어느 행정공무원도 하지 않는 반헌법적 행동입니다.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김용민 의원이요.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이 잘못됐다 등의 언행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수사관이 글을 올렸는데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하시면서 반대 의견 한마디 내면 국힘당 편드는 사람들로 보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도 이 말에는 좀 공감이 되는데 법 반대하면은 뭐 국민의힘 당원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 낼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얘기해도 되죠. 그게 어떻게 그렇다고 국민의힘 소속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용민 의원이 하면 적극적으로 이 법을 추진하고 이 법을 끝까지 이제 지지하고 이랬던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제 우려를 얘기했으니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얘기하셨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피해가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절대적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보안 수사권 둘러싼 논란 계속 한번 짚어봤습니다.